단순함의 힘.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끝이 없고, 이런 복잡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요? 700년 전 영국의 한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가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현명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세 최고의 논쟁가이자 오컴의 면도날로 유명한 윌리엄 오컴의 삶과 그의 핵심 저작, 명제집주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살아가는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윌리엄 오컴은 누구인가? 윌리엄 오컴. 그의 이름 뒤에 붙는 오컴은 영국 서리 지방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1285년경 그곳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훗날 중세 철학계를 뒤흔들 거장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한 오컴은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옥스퍼드 대학으로 보내집니다. 당시 옥스퍼드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였죠. 오컴은 그곳에서 논리학과 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의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정신은 남달랐거든요. 하지만 오컴의 학문적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기존 권위에 도전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식 교수 자격을 얻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를 베네라빌리스 인셉토르, 즉 존경할 만한 시작자라고 불렀습니다.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학자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컴이 살았던 14세기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를 이해해야 오컴의 사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이 시대는 중세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던 전환기였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여전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교황은 왕들보다 더 큰 힘을 가졌고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권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이 생겨나면서 학문이 발전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재도입되면서 지적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 있었고 교회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기 직전이었죠. 바로 이런 시대에 오컴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든 이론들이 정말 진실에 가까운가? 이 질문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로 이어집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무엇인가? 오컴의 면도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학 다큐멘터리나 추리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이 원리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엔티아, 논 순트 물티플리칸다. 프레테르 네체시타템, 즉 필요 이상으로 존재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가장 단순한 설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당에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왜 물웅덩이가 있을까? 첫 번째 설명, 밤에 비가 왔다. 두 번째 설명, 외계인이 우주선을 착륙시켰다가 물을 흘리고 갔다. 둘 다 물웅덩이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컴의 면도날에 따르면 첫 번째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더 단순하고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상식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700년 전에는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온갖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사는 몇 명이나 바늘 끝에 설 수 있는가? 신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끝없이 복잡한 논쟁들이었죠.
오컴은 이 모든 것에 면도날을 들이댔습니다. 정말 필요한가? 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컴은 왜 이렇게 단순함을 강조했을까요? 그 뒤에는 더 깊은 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의 알고리즘에 작은 철학적 균열 하나는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명론, 보편자 논쟁의 핵심. 중세 철학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보편자 논쟁입니다. 뭔가 어렵게 들리죠? 하지만 실은 우리 일상과도 깊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장미가 있고 국화가 있고 튤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꽃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일까요? 실제론자들은 말했습니다. 꽃이라는 보편적 본질이 실제로 존재한다. 개별 꽃들은 그 본질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완벽한 꽃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우리가 보는 꽃들은 그 불완전한 복사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컴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 장미, 저 국화, 그 튤립뿐입니다.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고 붙인 이름일 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론입니다. 이름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편자가 실제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끝없이 복잡한 형이상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존재들을 가정하게 되죠. 하지만 개별자만 존재한다고 보면 세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인정하면 되니까요. 이것이 오컴의 면도날과 연결됩니다. 필요 없는 존재를 가정하지 마라. 단순하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 사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이 바로 명제집주해입니다. 이제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명제집주해의 핵심 사상. 명제집주해. 원제는 라틴어로 퀘스티오네스 인 리브로스 센텐치아룸입니다. 이 책은 오컴이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가르칠 때 쓴 강의록입니다. 당시 신학 교육에서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쓴 명제집을 교재로 사용했고 학자들은 그것에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오컴의 명제집 주에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신에 관하여, 제2권은 피조물과 죄에 관하여, 제3권은 성육신과 구원에 관하여, 제4권은 성례에 관하여 다룹니다. 하지만 이 신학적 주제들 속에서 오컴은 놀라운 철학적 혁신을 이뤄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신앙과 이성의 분리. 오컴은 말합니다. 신의 존재나 영혼의 불멸 같은 것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은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컴은 선을 그었죠.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이성은 이성대로 존중하십시오. 둘째, 개별자의 우선성. 앞서 말한 유명론입니다. 오컴은 책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 뿐입니다. 보편자는 우리 마음속의 개념일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과격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많은 교리가 보편자의 실제를 전제로 했으니까요. 셋째, 신의 절대적 자유. 오컴에게 신은 어떤 법칙에도 구속되지 않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신이 이것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지 어떤 객관적 선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윤리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직관적 인식의 중요성. 오컴은 우리가 개별 사물을 직접 경험할 때 가장 확실한 지식을 얻는다고 봤습니다. 복잡한 추론보다 직접적인 경험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이 모든 사상이 명제집 주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혁신적인 사상을 펼친 오컴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교황과의 대립, 진리를 향한 용기. 1324년 오컴의 운명이 바뀝니다. 교황 요한 22세가 오컴을 아비뇽으로 소환합니다. 그의 저술에 이단적 내용이 있다는 고발 때문이었죠. 오컴은 4년간 아비뇽에 억류됩니다. 신문을 받고 자신의 사상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저술 중 51개 명제가 이단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억류 기간에 오컴은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합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내부에서는 사도적 청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사도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듯이 수도사들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오컴은 이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의 창립 정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황 요한 22세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했던 거죠. 1328년 오컴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아비뇽을 탈출합니다. 교황의 허락 없이 감시를 피해서 말이죠. 그들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루트비이 4세에게 피신합니다. 황제 앞에서 오컴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폐하, 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펜으로 폐하를 보호하겠습니다. 이후 오컴은 위넨에서 여생을 보내며 교황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저술들을 씁니다. 그는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교회 회의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공의회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1347년 혹은 1349년 오컴은 위넨에서 사망합니다. 1347년 흑사병이 남부 독일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는 설과 1349년 흑사병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로 나뉘어집니다. 그는 끝까지 교회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파문당한 상태로 죽었죠. 하지만 그의 사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근대 과학과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 수도사의 사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윌리엄 오컴. 그는 복잡함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끝이 없고 관계는 복잡하고 걱정거리는 산더미입니다. 이럴 때 오컴의 면도날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첫째, 단순하게 생각하는 습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단순한 해결책부터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음모론이나 과도한 걱정보다 명확한 사실과 단순한 해결책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용기. 오컴은 수백 년간 쌓인 철학적 이론들을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 의미 없는 관계, 쓸데없는 걱정들을요. 셋째,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 오컴은 개별적인 것,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보다 구체적인 현실, 먼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 이 순간,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하는 산말입니다. 넷째, 진리를 향한 용기. 오컴은 교황과 맞서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컴처럼 옳은 것을 위해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 오컴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는 명료함입니다.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사는 지혜. 700년을 넘어 오컴이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윌리엄 오컴과 그의 명제집 주회를 통해 단순함의 철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기억하시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정하지 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컴처럼 용감하게 면도날을 들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 보세요. 그러면 삶은 더 가볍고, 더 명료하고, 더 본질적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철학자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사세요. 감사합니다.